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9월 2일에 치러지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학력평가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의고사 준비와 더불어서 9월 9일에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도 앞두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 좀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입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도 잘 짜고 철저히 준비하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시작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도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는 수험생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름에 조금 더 즐기지 못한 것을 좀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험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이런 어떤 후회가 나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후회를 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회 없는 수험생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이십니다.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수시 모집 지원이 이제 압축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가졌던 목표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압축되면은 가졌던 목표보다는 점점 더 이제 지원 대학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원래 적정 지원이었어요? 아니면 안정 지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전 지원이었습니까? 안정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 지원을 한두 곳 정도는 반드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는 학생들의 꿈샘이십니다. 경복여자고등학교 류성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서 접수가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전략 수립의 경험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원 전략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담임 선생님과 끝까지 고민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TBS 상담 교사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6학년도 수시상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수시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3 학생이나 재수생 이런 수험생 수시상담은 다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상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죠. 8월 22일 토요일에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가 열렸었는데요. 2016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과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설명회에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대입 정보를 저희가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사범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대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1, 2학년 때 교대 관련 활동이 없는데 교대 지원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막연한데 면접 볼 때 알아야 할 점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교사가 되고 싶다. 언제부터 생각했었나요, 우리 학생은? 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군요. 지금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준비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죠? 예. 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오늘 수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으시고 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는 평균 등급이 1.83등급이고요. 수학은 2.4등급, 영어 1.4등급, 사회 1.7등급, 국수 영사의 평균 등급은 1.73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의 내신을 좀 살펴보면요. 1, 2, 3학년을 걸쳐가지고 3등급,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조금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B형을 봤는데요. 2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A는 3등급, 영어는 3등급, 그리고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지리 2개를 봤는데 모두 1등급으로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평균 등급은 2.3등급입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우리 학생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1, 2학년에 걸쳐서 마술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3학년에 와서는 다큐 제작반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에 31시간, 그리고 2학년에 30시간 정도로 많은 시간 봉사활동을 했고요. 네. 방과후 학교도 1학년 54시간, 그리고 2학년 121시간에 걸쳐서 많은 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살펴보시면 1, 2, 3학년 걸쳐서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좀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은 과학경지대에서 이제 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의 독후감 쓰기 대회, 역시 이제 역사 선생님을 희망하는 만큼 사회과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장려상을 받은 거, 그다음에 독서 문화 캠프에서 신문 만들기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고요. 인문사회 학술 경진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사회과 토론 대회에서도 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학술 경진 대회 역시 2학년 때 또 은상을 역임을 했었고요. 1학년 과정에 걸쳐서 사회과와 관련되는 수상 내역들이 좀 돋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은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의 학교생활 우수 인재 또는 두드림 전형의 종합전형을 지원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의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망은 공주교대의 초등교육과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 지금 교과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조금 인상적인 학생이었는데요.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순으로 영어하고 사회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수학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이고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1학년 때 이제 2.5등급에서 2학년 1.3등급, 그리고 3학년에도 1.3등급을 유지하는 만큼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과 3학년 성적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한데 성적 향상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다소 이제 계속 노력되면 3학년 남아 있는 그 2학기 성적까지도 또는 이제 수능에까지도 좀 여파가 좀 미칠 것 같긴 하고요.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 3학년 성적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교과 비중이 좀 높은 쪽에 좀 이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의고사 쪽을 좀 이어서 보면은 3학년 3월에 비해서 이제 4월 성적이 크게 향상을 하고 6월에 와서는 이제 졸업생이 함께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이제 성적이 조금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지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능에 이제 수학과 관련되는 성적이 사실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학과 그리고 이제 국어 영역에서
성적을 조금 향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효율적인 좀 공부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능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영역까지의 성적 총점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교과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지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전략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에게 한번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지금 작성을 어느 정도 지금 해놓은 상황인가요? 네, 자기소개서는 거의 완성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우리 자기소개서 지금 작성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뭐 조금 좀 걱정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가요? 네, 제가 이걸 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 점이 예. 좀. 예. 네. 우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선생님께 한 번쯤 이제 검토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쓰는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우리가 비교과에서 보면 사회과와 관련된 뭐 독후감 쓰기라든지 학술 경지 대회, 그다음에 토론 경진 대회 등의 사회교과 활동이 좀 더 엿보이고요. 또 역사 교육과 관련되는 진로가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학생부에 있기 때문에 네. 자소서에서도 이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더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네. 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성적이 상승되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적합한 전형을 좀 우선순위별로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좀 적합한 전형이 어떤지 이제 우선순위별로 조금 봤는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위 전형인데요. 1순위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선 꼽았고요. 네, 2순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3순위 전형은 아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논술 전형이나 또는 정시 수능 전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내신 성적이 좋은 만큼 지금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1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손꼽았는데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평균 등급이 1.7 등급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적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두 개를 놓고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보고 나서 정시하고 수능의 기준을 판단하는데 단적으로 보면 이제 내신 등급이 수능 성적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한 3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수시 지원이 좀 좋다는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달성이 좀 중요한데 우리 학생의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보면 목표 대학 수준이나 또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추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은 꼭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뭐 기준 정도가 확신이 서기 때문에 1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학생부 내용을 제가 좀 봤었는데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부의 내용도 본인이 그 역사 선생님과 관련되는 진로의 내용들이 조금 학교 활동이나 수상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정리가 잘 되었을 텐데 8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 학생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도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정리가 뭐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아마 1단계 서류 준비에 좀 만전을 기울이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무난한 상황이라 좀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1단계 통과 후에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면접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네. 이제 이 부분은 1단계 통과 후에 또 이제 좀 준비할 시간들이 있고요. 우리 학생의 학교 생활 보면 뭐 시사 토론반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사회과의 토론대회 참여해서 또 수상한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학생의 그 면접 실력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이제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논술 또는 정시 전형 선택을 해봤는데 아마 논술 전형은 우리 학생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생각지 않은 전형이라면 굳이 이제 뭐 지원을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아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서 한 번쯤에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대비하는 만큼의 이제 수능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 수능 공부 자체가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성적 일정 부분 향상이 되고 그러면은 목표하는 대학 정도는 정시 모집에서 충분히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을 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 동국대학교의 이제 역사교육이라든지 한국교원대, 홍익대 역사교육 정도는 조금만 더 성적 향상이 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돼서 수능 공부에 주력하는 것도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동국대, 한국교원대, 공주교대인데요. 자, 이치유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학생이 동국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 이제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에 있는데요. 역사교육학과에서 8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 3배수로 이제 교과 성적으로 24명을 이제 먼저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이 전형을 보면 이제 특징으로 보면 학생부만 있으면 되는데 경쟁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제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면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1단계 교과 성적으로 먼저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1단계 교과 성적으로 3배수만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한 3년간의 합격 가능성을 이렇게 보니까 예비 번호를 받기는 할 것 같은데 합격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지원에 조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판단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동국대학교 역시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에 비해서 인원이 4명으로 좀 절반으로 뚝 줄어들죠. 1단계에서 3배수는 이제 교과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서류로 뽑고 자소서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을 하긴 해서 뭐 사실은 면접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1단계 서류 통과가 중요한데 우리 학생 아마 자소서 뭐 4번 문항뿐만이 아니라 공통으로서는 1, 2, 3번 문항까지 다 본다면 전반적으로 서류 통과가 많이 이제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격자 평균이 조금 이제 교과 등급으로 조금 낮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서류 준비가 잘 되고 괜찮은 내용의 이제 그 학생부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원자 수준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이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합격까지 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지원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교원대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을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 역사교육과에서 11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25% 그리고 서류 75%로 선발하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봤던 동국대하고는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 등급 합이 12등급인데요. 2단계 이제 뭐 서류나 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인데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원대 뭐 서류평가 내용들을 일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요. 준비를 잘 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으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경쟁률이 12대 1인데 합격자 평균 성적이 1.5등급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요거보다 조금 낮아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이제 1.7등급인데 그래서 도전 가능성 판단은 일단은 도전 가능하다고 좀 봤는데요. 역시 이제 학생부 비교과의 좀 경쟁력을 가지고 1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 관건인 것 같아요. 1단계 통과하면은 뭐 결국에는 사실은 합격의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지는데 1단계 가능성을 서류 준비를 통해서 좀 높여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공주교대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초등교육에 48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 3배수 학생부로만 선발하고요. 2단계 이제 구술 면접이 포함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의 등급합이 10등급입니다. 앞서 봤던 한국교원대보다는 등급합이 훨씬 높죠. 근데 하지만 등급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합격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2단계 보는 면접평가는 이제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체 개발 문항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막 면접은 크게 어려운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합격자 평균 성적을 봤더니 예상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1.5등급인데 아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은 사실 조금 불리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보시면 이제 도전 가능성 쪽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지금 내신 비율이 40, 30, 3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1학년 성적이 2, 3학년에 비해서 조금 준비가 덜 되고 성적이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그 실제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함이 좀 있어서 직접 한 번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지금 희망대학 본 것처럼 우리 학생이 사범대에 원래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교대에도 관심이 또 생겼대요. 네. 그래서 1, 2학년에 교대 관련 활동이 없는데 교대 지원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고 하진 않을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선생님? 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뭐 비교과의 내용들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거나 좀 걱정이 된다면은 교과 전형으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비교과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내신 교과 성적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뭐 우선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내신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선택을 먼저 고려 한번 해볼 것을 권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교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바꾸더라도 사실은 우리 학생이 역사 교육과 또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탄탄히 준비해온 그런 어떤 비교과의 내용들이 사실상 교대로 전환을 하더라도 크게 불리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 학생이 교대가 이제 당초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감이 있는데 사실은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대라는 게 확실하게 목표로 더 이제 확정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학생의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해서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자소서라든지 또 오히려 피력을 하고 소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학생이 교대를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사를 쭉 준비를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을 거라는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이제 면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면접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우리 학생이 알아야 될 면접에 대한 주의사항 또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면접 또한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 처음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차분하고 우리가 비교과에서 봐왔지만 토론 대회에서도 우리 학생이 수상을 하고 이제 뭐 잘 진행을 했다는 내용들이 여실히 이제 증명이 되고 동아리 활동도 사실 보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랄까 걱정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지금은 면접과 관련되는 내용이 어떤 절차나 과정이라든지 또 평가 내용은 어떤 걸 평가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다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뭐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1단계 통과 후에 일정 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늦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면접 자체가 이제 심층 면접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는 것인지는 1단계 통과 후에 대학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이제 그 면접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질문을 통해서 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학생의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재가면서 선발하려고 하는 거지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는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서 간다면은 사전 준비를 해 나간다면 결코 이제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달달달달 질문이 이제 예상되는 질문을 외워가지고 그 질문 내용만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 보면 면접관의 질문을 이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못 들었으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잘 듣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학생의 그 질문이 조금 난처한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고 답변을 좀 궁색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더 이제 면접관님들이 또 만들어가는 상황도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연습 상황에서 했던 것처럼 또 차분하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면접 이제 그 리허설이라든지 연습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또는 내가 잘 아시는 분을 면접관으로 세워서 면접을 하면 너무 익숙하고 이 분위기가 이제 면접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 훈련 연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좀 모르시는 분을 앞에다 놓고 이제 면접을 해보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면접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실질적인 팁까지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수시 지원을 앞두고서 목표를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추천 전형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고 10명 선발합니다. 수능 최단의 기준을 보시면 3개 영역에 각각 2등급이거나 4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경쟁률을 보면 11대 1이었습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은 예상률이 좀 낮아요. 2.1등급. 이제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아마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이런 입시 상황이 펼쳐져 간다면 홍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뭐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판단으로 선택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청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82명을 남녀 합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4배수를 먼저 뽑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4개는 합이 12등급입니다. 여기도 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경쟁률이나 아니면은 뭐 지난
합격자 평균 등급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1, 2, 3학년으로 보면 3학년에 학년별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3학년 성적이 많이 높기 때문에 학교 내신 방법대로 산출한다면 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어서 청주 교대를 좀 지원을 하면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교대까지 좀 지원을 하고 합격까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천을 해봅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면접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잖아요. 네. 궁금증 많이 풀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우리가 그럼요. 굉장히 잘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 또는 정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모의고사보다 경쟁력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은 홍익대 역사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 서구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